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선승입니다. 자, 오늘도 리가캠 바이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3일이고요. 8시 40분쯤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가 좀 늦어졌는데 이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하느냐고, 근데 다른 영상에서도 다른 채널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졌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준비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리가킨 바이오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잖아요. 요거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돼요. 자,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155만 9천 주, 그리고 어제 160만 주. 갑자기 이렇게, 사실 거래량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 최근을 좀 보시게 되면은 그나마 의미가 있는 정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네가 뭐 윗꼬리가 긴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랫꼬리가 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했죠, 어제는.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더 갔고, 뭐 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정말 좀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가 더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여러분들 왜 올라? 그죠? 도대체 왜 오를까? 검색을 해봤는데 오늘 새로 나온 뉴스가 없고 새로 올라온 공시가 없어. 어제 올라온 공시, 최근에 올라온 공시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닥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건 좀 중요했죠. R&D 데이. 지금부터는 오늘 왜 올랐는지 오늘 영상에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또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타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까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리가켄 바이오가 왜 올랐어를 찾는데, 이 내부적으로 이유를 찾는 것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찾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얘는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예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많이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시장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오늘따라 좀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은 우리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다 올라갔다. 오케이, 좋아. 근데 제가 소통방에다가 한 6월 20일 때, 사실은 그 전이죠.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얘네가 키 맞추기 장세가 나와야 된다. 얘네가 떨어지거나 얘네가 올라가거나인데 얘네가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얘네는 지금 3,000원 구간, 3,000포인트 구간을 레벨 업 구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코스닥이 올라줘야 된다라는 소린데,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애들이 움직인다? 바로 2차전지,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이 올라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좋지만 지금부터는 코스닥에 집중을 해봅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리고 나서 저번 주에 바로 로봇이랑 2차전지 애들 움직임이 있었죠. 오늘은 삼성전자랑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가 시장을 이끄는 흐름이었어요. 오늘 2차전지 이게 좋은 거 있었죠, 이슈.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리가켄 바이오 수급이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투셀까지도, 시장에 의한 수급 상승, 이게 지금은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리가켄 바이오, 인투셀 얘네가 시장에 의해서 상승을 했어. 그럼 또 누가 올라가요? 신규 상장된 애들 중에서 좀 이제 올라가야 될 이슈가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또 잡아야겠죠.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로킷 헬스케어였고, 그래서 이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오늘 수익 많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꽉 찼죠, 그냥 아예 그냥 꽉 채운 양봉이죠. 그래서 내일도 또 추가적으로 수익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또 이런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리가켄 바이오 포함 다른 종목들 가져가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수익을 못 보면은 아쉬운 장세가 맞다 이런 말 좀 자주 드리잖아요. 그게 진짜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리가킨바이오 당연하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당연히 우리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과만 함께 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우측 상단에 제 개인 번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걸 저랑 함께 하시는, 소통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 유튜버니까. 예, 그죠?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이 번호 거기다가 리가캠이라고 세 글자만 저한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수익 볼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문자든 소통방이든 모두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고 호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가져가서 저와 함께 수익을 많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다음에 기분 좋잖아요. 이제 시청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란다. 이거밖에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채널 성장을 원한다는 뜻이고요.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이거 남겨서 꼭 수익 많이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리가캠바이오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건데 제가 이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영상에 이게 6월 4일 때죠. 6월 4일 때도 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기술적입니다. 되게 좀 중요해요. 이거 영상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요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주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요 구간이 우리한테는 사실은 차트만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뭐예요? 타점이 맞아요. 타점. 매수. 자, 이 정도만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6월 4일 날부터 말씀을 드렸던 그 타점이고 지금 요때 흐름이 있죠. 요때 흐름. 그럼 이제 타점은 여기였다. 여기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때 왜 어떠한 이유로 매수를 들어가자라는 말씀 드렸는지 진짜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는 기술적 차트 분석만으로도 저걸 잡았는지 영상에다가 그죠? 그게 좀 중요하겠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 제 리가킴 바이오 이건 이제 첫 영상일 텐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4월 23일인가 그때가 될 거예요. 2개월 전으로 되어 있고 맞네요. 4월 23일 날 이때 영상 요건데 여기서는 제가 한 8분 12초인가 요때도 좀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9만 원 구간에 오면은 좋고 1차 매수 잡아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어.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만 하여튼 떨어지면은 다시 한 번 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제가 얘네가 왜 어떤 자, 이 정도만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도 중요해져요. 이때 9만 원에 사라고?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영상에 중요한 내용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방금 요 기술적 반등 요것도 이제 이어지는 거고요. 무슨 말이냐? 4월 23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창 상승을 잘 하고 있을 때예요. 그쵸? 근데 제가 거기다가 초를 치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매도하세요. 그리고 9만 원에서 매수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때 당시에 리가킴바이오가 뭔가 재료가 있는지 추가적인 뭐 사실은 좀 신선한 재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신선한 재료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당시에 거래량을 좀 보게 되니까 얘네가 딱 봐도 이번 상승 가지고는 여기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으며 그리고 이때 당시에 상승의 이유가요. AACR에 있었어요. 그 기간에 대한 그때 뭐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런 행사에서 기술 이전 체결이 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에 따른 기대감. 그러면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4월 25일부터 30일인가 이렇게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날짜가 언제예요? 4월 23일. 그럼 뭐야? 조만간이죠. 제 개념으로는요. 4월 25일 시작 날짜에는 주가는 이미 여기 있다 관점이에요. 저는 원래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일단은 4월 25일 날에는
아직 고점 구간에 머물러 주긴 했어. 그러면은 4월 30일은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 있었죠. 그죠? 그럼 뭐야? 미리 매도를 하는 게 무조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도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9만 원에서 매수를 하자. 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락세가 굉장히 약했다, 약할 것이다. 그리고 이 종목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고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매도세가 약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레벨업 구간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지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9만 원 구간이 일단은 1차적으로 무조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계속 지켜져 주고 있는데 하락세가 약할 거야. 그럼 뭐예요? 뚫고 떨어질 확률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또 갔어. 이때 뭐죠? 아스코. 아스코로 인한 상승 같습니다. 근데 또 특별한 재료가 없었네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기간이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얘네가 실제로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기술적 타점입니다.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잡았죠. 가는데 바이오 USA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매도 칼같이 잡을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뭐냐면은 여기서 평상시에는 거래량이 한 40만 주, 50만 주, 뭐 60만 주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100만 주량이는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요 구간 있잖아요. 여기를 막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이지만 그래도 조금이지만 찔렀다가 떨어져서 찔렀다가 이게 생각보다 어마무시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는 저항 구간이 있으면은 이거를 맞고 떨어졌냐, 닿지 않고 떨어졌냐, 찔렀다가 떨어졌냐, 얼마나 찔러다 떨어졌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왔냐가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다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싹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100만 주라고 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 매물대를 찔렀다가 떨어졌어. 그럼 뭐예요?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는 소리고 얘네가 떨어지지만 매도세가 또 역시 약하네. 그죠? 그럼 여기 구간이 또 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뭐예요? 여기 이 과정에서 한 번의 매물대 소화 여기도 있을 수 있겠죠. 포함시켜야 되겠죠. 한 번의 매물대 소화됐으니까 이제 요 가격대까지는 매도세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상승에 거래량이 특히 특별하게 터진 게 없지만 여기 이상까지 올릴 수 있었다가 되는 거겠죠. 그럼 또 똑같은 개념인 거죠. 얘도 매물대 소화를 좀 시켜줬어. 그럼 뭐야? 그 다음 상승은 여기까지 똑같은 구간까지 올리는 거는 오히려 수월하며 그 이상까지 찌를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이때 요런 흐름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또 여기 이 꼬리까지는 쉽게 채우는데 160만 주네. 이건 뭐예요? 추가 상승 가능하다. 추가 상승이 나왔고 자 그렇다면은 점점 고점이 높아지는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상승 추세가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봤을 때 당장 내일 여기서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을까를 예상을 해보게 되려면은 일단 시장의 흐름이 매우 중요해요. 시장의 흐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거래량 가지고는 지금 여기까지는 이거는 뚫고 갔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까지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서 신규 매수 저는 말씀 못 드린다. 갈 수야 있겠지만 신규 매수는 말씀 못 드려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죠. 그러면은 신규 매수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기존에 잡으신 분들, 그분들은 들고 가시면서 저런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좀 해볼까?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 거지 신규 매수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눌리게 되면은 그때 또 다시 사이즈를 보고 타점을 좀 잡아야겠죠. 근데 그 타점도 역시나 어려울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영상이나 우리 소통방을 통해서 당연히 진행이 될 거니까 우리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은 그것만 잡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죠? 그리고 또 역시나 뭐 브리핑 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 이후에 영상을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일단은 최근에 이 R&D 데이에서 리가킨 바이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2, 3년 동안에 내가 파이프라인 20개를 확보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FDA에서 임상 확대 승인 나왔었죠. 그죠? 이거 이제 엊그제 나온 얘기인데,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게 익수다 테라피틱스예요. 이제 IKS라고 써 있잖아요. 익수다 테라피틱스 K014인데 이게 걔네한테 기술 이전한 HER2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다들 들어보신 AD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보질 IKS 014인데 이게 미국 FDA 거기로부터 임상일상 임상 시험 계획에 확대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의미가 좀 크다. 그러니까 요런 호재가 있으니까 주가 상승, 그리고 추가 상승 이런 건데, 요거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가킨 바이오가 주가의 반영이 강하게 되지 않아서 그렇지 나오는 뉴스마다 의미가 굉장히 좀 깊어요. 중요해요. 뭐 이전에 설명드린 것도 있는데 그거 지금 뜰지 모르겠네요. 찾는데 꽤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소통방에다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많이 좀 중요했었는데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리긴 했으니까 일단 오늘은 지나가도록 하고, 방금 봤었던 요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거 IKS 014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리가킨 바이오의 ADC 플랫폼 콘주얼이죠. 이제 MMAF 페이로드를 적용한 HER2 타깃 항암제입니다. 근데 현재 임상일상 용량 증대 시험이 마무리되는 단계고 곧 용량 확장 시험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상 지역은 이제 호주 외에도 미국 그리고 싱가폴 이렇게 확대가 될 예정인데, 복수 경험 이제 여기서 뭐 나와 있을 거예요. 유방암, 난소암, 담낭암, 뭐 식도암 이런 거 이제 뭐 기타 등등등입니다. 유명한 초기 임상 효능을 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기존 엔허2, 자 엔허2 요거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엔허2에서 재발한, 그러니까 엔허2로 치료를 해봤는데 재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발한 환자한테 적용을 했는데 결과가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2026년 하반기까지 임상 완료를 목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중국이죠. 중국 파트너사 포순제약은 연내 중국 내에 허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연도 25년 말 그리고 26년도 내에 이런 식으로 뭐 중국 허가, 임상 일상 진입, 뭐 아니면은 기술 이전 체결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리가킨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또 하나 터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기대감을 불어넣어 줄 만한 무언가 재료가 또 생겼다라는 거예요. 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이 엔허2라고 하는 것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다이치 샹코와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얘네가 공동 개발한 ADC입니다. ADC. 근데 이 ADC라고 하는 약물이 여러분들 병목 구간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상향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엔허2라고 하는 게 나오고 나서 다른 회사들도 ADC 막 만들거든요. 이 ADC라고 하는 게 항체, 그리고 약물, 그리고 링커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결합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바꿔가면서 시도를 막 해요. 근데 현재까지도 효능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 즉
상향 평준화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N허투로 안 됐던 환자를 했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큰 우리가 바라봐야 될 효과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금리 인하 중이죠. 금리 인하. 뭐 소통방에다가도 어제 많이 올려드렸지만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도 좀 꼬집잖아요. 아니 뭐 금리 인하 해달라고 할 거면은 관세 때리지 말든가. 그죠? 지금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이제 좀 있으면 임기가 좀 끝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내용 되게 좀 중요하죠. 하여튼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번 달 7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 높고요. 9월 달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끝이 아니라 2026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바뀐다, 교체가 되면은 금리를 인하할 사람으로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다들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금리가 인하해.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굉장히 호재 유리하고 거기서 빅파마들이 어마무시한 돈을 벌고 있는 빅파마들이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판이. 그러면서 얘네의 매출의 30% 정말 많이 차지하죠. 이 30%가 블록버스터급 약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그렇다라고 해요. 근데 그 계약이 특허가 2030년까지라고 해요. 보통이.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그렇다는데 요때 끝나면은 당장 지금부터 또 책임져 줄 거 찾아야겠죠.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소리예요? 투자. 우리나라 같은 기술력은 굉장히 좋은데 돈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뭘 해요? 기술 이전을 하죠. 이런 거 찾겠죠, 이런 거. 그럼 지금 일단은 앞으로 되게 좀 좋은 판이 깔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 리가캠바이오 일단 지금은 매수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추후 눌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구간이 1차가 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떨어지는 과정을 또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조금 더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만 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데 한 11만 3천 원, 5천 원 이렇게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 일단은 우리가 눌리는 거를 조금 바라보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캔바이오 호재 재료들 일정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같이 보시면서 또 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타점 진행될 때 꼭 놓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우측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리가캠이라고 남기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 남기셔가지고 타점 그리고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태까지 저는 문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